154쪽 보도록 하자. 150쪽. 자, 154쪽 보면은 3.1운동 이전에 민족운동인데 우리가 알고 있어. 1907년 정미조약의 체결되면서 정미의병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정미의병 확장해서 서울진공작전까지 수립되었죠. 하지만 서울진공작전 직전에 총대장 이인영이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 그래서 어떻게 효냐 충이냐 갈등을 하다가 뭘 선택했지? 효를 선택하게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 군의 출신이었던 왕산 허위 장군이 남은 병력을 잘 이끌고 계획을 진행하였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1909년 일본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의병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쳤단 말이야. 남한 대토벌 작전. 그 결과 한반도에서 더 이상 의병 활동이 하기 어려웠던 상태고 또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헌병 경찰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의병 활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했던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1910년대에는 국내 의병 활동이 크게 발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 활동을 진행했던 인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조선의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불리는 인물, 교과서 154쪽에 그 체포되었을 때 그 당시의 사진 남아 있죠. 최응언 장군이 조선의 마지막 의병장이야.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 단체를 살펴보자. 첫째, 독립의군부. 독립의군부 누가 만들었냐? 임병찬. 임병찬이라는 인물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조직합니다. 고종이 편지를 쓴단 말이야. 뭐라 써? 야 병찬아 빨리 독립운동군 모아가지고 나라 되찾아와라 라고 편지를 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임병찬이 이제 독립운동 군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지. 그 이름이 독립의군부. 그리고 뭘 하냐? 조금 젠틀한 활동을 해. 이 일본 총리와 조선 총독에게 편지를 써요. 무슨 편지? 나라를 돌려달라. 신사답게 돌려주세요. 편지를 써요. 그게 국권 반환서. 국권 반환서. 나라 돌려달라라는 국권 반환서를 쓰다가 발각이 되어 해체되게 된다. 독립의군부다. 만약에 임병찬의 독립의군부가 성공적인 활동을 해서 나라를 되찾았다. 그렇다면 나라의 형태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누가 만들라 시켰지? 고종이 편지를 써서 임병찬한테 만들려고 시켰죠. 그렇다면 나라가 되찾았을 때 고종이 다시 자리에 앉는, 즉 복벽주의를 강조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복벽주의. 다시 국왕이 존재하는, 과거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국가체제를 추구하였다. 독립의군부다. 왜? 찾았어? 찾지마. 두 번째,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박상진 그리고 교과서의 최기중, 박상진, 최기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대구, 풍양, 용주
이 지역에서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럼 뭘 했냐? 먼저 친일 부호를 습격해서 처단을 하면서 독립운동 군자금을 모았고, 일본 우편 마차를 습격해서 일본 교통에 또는 일본 통신에 혼란을 주는 활동을 했었다. 왜? 아니에요. 뭐 임병찬, 고종의 밀지, 국권 반환서. 아니 고종 의가 맞냐고. 의 맞아. 의 맞아. 그래서 뭐 일본 마차를 습격하거나 친일 부호를 처단하거나 또 일본 경찰서를 습격하는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누가? 대한광복회가. 자, 그리고 박상신과 최기중은 어떠한 국가 형태를 추구했냐? 공화정을 추구하였다. 공화정이라는 국가 형태를 추구하면서 대한광복회 활동을 진행하였다. 자, 그렇다면 남자만 독립운동 했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여성들도 독립운동에 많은 가담을 하였다.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송죽회. 송죽회. 평양의 숭의여학교의 교사대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다. 그럼 이분들은 뭘 했냐? 독립운동하는 남편을 가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이 떠나버렸잖아. 독립운동 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지? 이 가족은? 일단 가족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은 뻔하죠. 이러한 독립운동 가족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여성들의 교육을 이끌었던 단체가 송죽회라는 단체야. 송죽회. 그래서 독립운동 하는 이 가족을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 더 나아가서 여성 교육에 앞장섰던 단체가 송죽회라는 단체입니다. 자, 이렇게 1910년 국내 독립운동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생각보다 크게 발전하지는 못해. 왜? 일본의 감시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그 1910년에는 주로 뭐 했냐? 국외에서 독립운동 기지에 발판을 만드는데 많은 초점을 두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해. 1910년 국외 독립운동. (1910년) 국외 독립운동. 독립운동의 발판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잖아. 간도. 그래서 간도를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 먼저 서간도 지역. 서간도 지역은 일찍이 신민회라는 단체가 이주를 해서 활동했던 지역이야. 신민회. 자, 그리고 이 신민회는 여기 자치단체인 경학사를 만든다. 경학사 자치단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민회 활동으로 볼 수가 있어. 신민회 활동 뭐 했지? 신민회 활동 기말과 함께 사라지다. 그래, 기말과 함께 사라지다. 시민 활동 뭐 했나? 교육적인 활동했고 학교 2개 만들잖아. 성학교, 산학교 교육기관 만들고, 그리고 또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 설립하잖아. 도자기 파는 회사, 도자기 파는 회사, 자기 회사. 답답하다.
도 자기 파는 회사라고. 자, 서점, 책을 파는 서점. 태극 누가 있네. 태극서관. 아, 태극서관. 그래서 교육기관과 산업기관을 운영하면서 이걸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잖아. 그래서 만주 삼원보에 건설했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발판이었던 신흥 무인학교, 무관학교, 강습소 같은 말. 그래서 신흥 강습소가 만들어진다. 신흥 무관학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다 여기 출신이잖아. 신흥 무관학교, 신흥 강습소 출신. 이게 다 신민의 활동으로부터 이렇게 쭉쭉 이어져 온 거야. 그 신민을 왜 해체됐지? 신민 해체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 있잖아.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그 일본의 조작적인 108 아니고 105인 사건. 105인 사건. 딱 그 정도면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게 된다. 그리고 이 서간도로 대부분 이주해서 여기를 개척하면서 이제 독립운동 발판을 마련하였죠. 두 번째, 북간도. 북간도. 자, 북간도 지역에는 또 한인들이 많이 이주하면서 간민회라는 자치단체를 만든다. 간민회. 그리고 북간도의 주요 세력들은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야. 대종교. 혹시 대종교 뭔지 안다? 큰 종교. 큰 종교, 큰 사람 믿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왕인데 왕 중에 왕.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방개토가. 세종대왕 말고 정조 말고 좀 크게 말아. 더 넓게. 퇴정한 건 더 넓게. 당분한 거. 정답. 오. 방금한 거. 이게 되네. 왕 중에 왕이잖아. 왕 아빠잖아. 왕의 시잖아. 최초의 왕. 우리나라 따지면은 개천절 그 당군 왕검을 나라 세운 그 당군 왕검을 믿는 종교. 근데 요즘에 뭐 자꾸 뉴진스 어쩌고 하면서 그거랑 다른 것 같아. 무슨 월드 있더만. 무슨 월드 해가지고 반월드인가 해서 그 뭐 이상한 굿하고 그런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닙니다. 대종교를 믿는 종교고 당군 왕검을 믿는 종교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차례를 지내는 방식을 보면은 불교식 차례가 있고 유교식 차례가 있고 대종교식 차례가 있어. 내가 박물관에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불교식 차례는 정말 소박해. 상이 좀 작아.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몇 개 없고 유교식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도. 하지만 대종교식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식의 한 1.5배 정도 차례상 가질 수가 많아. 그리고 음식도 쌓아놓고 먹고. 그런 걸 봤을 때 대종교가 조금 이제 푸짐한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대종교는 누가 만들었냐?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나철이라는 인물이 있죠. 나철이라는 인물이 만든 종교야. 나철. 이름 나중에 바꿔. 나인영으로. 그 사람이 만들었어. 그래서 대종교가 활동을 통해서 중광단이라는 무장단체를 조직하게 되었고, 중광단.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직 개편했던 게 북로 군정 서군. 북로 군정 서군. 아마 다다음 시간쯤에 배울 거야. 북로 군정 서군. 1920년대 청산리 대첩을 대승으로 이끌었던 주요 세력이었어. 북로 군정 서군.
이걸 이끌었던 인물 누구? 홍모든 봉오동. 봉오동 전투 홍범도 해서 홍범도랑 김좌진이랑 연합해서 했던 게 청산리 대첩. 봉오동 그 다음에 홍범도. 봉오동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가 북로 군정서군이야. 그리고 그 이끌었던 인물이 김좌진 장군이고.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대종교에서 이렇게 파생된 거라고 알고 있어야 돼. 자, 교육기관도 설립합니다. 서전, 서수, 명동, 학교. 이 교육기관도 설립을 하게 되면서 군사적인 기관과 교육기관과 자치기관을 전부 다 갖추고 있었던 지역이 북간도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북간도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그 손주들이 정말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번. 이 간도 지역에서 활동한 게 아니야. 러시아 지역에서도 활동을 해요. 연해주, 뭐 요즘 말로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잖아. 연해주. 연해주에서도 활동을 한다. 연해주에도 이미 일찍이 조선인들이 많이 건너가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업회를 조직하고 생활하였다. 권업회. 왜? 해나 찾았어? 아니요. 아니지? 빨리 필기해라. 네. 권업회. 그리고 1914년에는 이상설 또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광복군 정부도 만들어진다. 나중에 얘가 대한국민의회로 바뀌어.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서울의 한성정부, 상하이의 상하이 임시정부, 이 세 개를 연합해서 위치적으로는 상하이의, 전통성은 한성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형성되는 거지. 1919년 이후에는. 지금은 초기 단계. 그래서 헤이그 특사의 이상설 인물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가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이끌었다. 그래서 4번. 연해주를 아시아를 떠나서 이제는 미국 지역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미주 지역. 자, 미주 지역에서는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진다. 대한인 국민회. 대한인 국민회가 미주 지역에서 형성이 되어서 특히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 활동을 이끌어 나갔다. 그리고 하와이에서도 독립운동 활동을 이끌어 나갔고, 보면은 간도 지역, 연해주 지역, 미주 지역, 그리고 중국 내부의 상하이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 독립운동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는 기본 틀을 잡는 구조였고, 192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일본과 이제 전쟁을 하는 시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 말했던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대첩이 이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펼쳐지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보도록 해야죠. 1919년이고, 우영아, 네. 우리 달력에 보면은 절. 3일절. 회식회 3일째 바로 하지 말고, 자, 뭐, 1919 하면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가장 좋아하는 절은 뭔데? 아 저요? 3일절이요. 아, 그래. 자, 개천절 언제? 네? 개천절 언제? 몇 월 며칠? 저 3일절이요. 개천절 몇 월 며칠? 모르겠어요.
너는 그날 쉬지 마라. 학교 나와라. 너는 그날 학교 나와서 공부해. 개천대에서 공부해. 10월 3일. 그날 우리 시험 직전이잖아. 네. 중간고사 직전.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가운데 한글날 탁 끼어 있고 정말 좋죠. 정말 좋죠. 왜 좋아요? 어? 왜 좋아요? 난 좋지. 난 시험 안 치잖아.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 여러 절이 있죠. 뭐 제헌절, 개천절, 광복절, 그리고 3.1절, 뭐 성탄절 등등 있는데 정말 몇 개인? 절이잖아. 어쨌든 뭐 절 중에 절은 3.1절이 절 중에 절이죠. 1919년 3월 1일 있었던 만세 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3.1절이라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쉬냐? 정말 역사적인 날이야. 역사적인 날. 상당한 임팩트를 주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이 방향성을 잡게 되는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푹 쉬라고 빨간 날로 제정했죠. 그 3.1절 매년 이제 3.1절을 겪으면서 뭐 올해는 아니었지만 이 내가 고등학교를 오면서 매년 고1 담임을 담당했어. 매년. 그러다 보니까 3월 1일만 되면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 썩 좋지는 않아. 왜? 그 심란하지. 이번에 어떤 학생들을 마주칠까? 내일 되면은 정말 뉴 페이스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애들이랑 1년 동안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약간 설레임은 솔직히 없고 긴장 한 40, 근심 한 49,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불안, 초조 이런 거 걱정 등등등 종합적인 감정이 이루어지는 게 3월 1일이죠.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날 아침에 학교에 와서 앞문 열고 탁 들어가면은 정말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 너는 느끼지? 올해는 좋지 않았어요. 올해는 이제 내가 어차피 중학교 2학년 가기 때문에 알잖아. 학생들이 어떤지 알고 뭐 몇 명 온 것도 알고. 처음에 3명 있었죠. 신나셨을 것 같은데. 3명이요? 3명, 3명. 고1 생각하다. 우영이 동생, 그리고 또 다른 그 민지 동생, 그리고 한 명 건우 동생. 다 동생들이야. 3명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별 걱정도 안 했죠. 근데 이때까지는 25명이었고 전부 다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서로가 어색해. 아마 여러분 3월 2일, 3월 3일쯤 생각해봐. 서로가 어색하고 그냥 약간 쭈뼛쭈뼛대던 그러한 상황에서 반장도 뽑아야 돼, 청소 당번도 정해야 돼. 하도 정보 많잖아. 3월 1일만 되면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절 중에 절이다. 3월 1일, 3일 운동. 그렇다면 우리 3일 운동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 먼저 3일 운동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국외 배경을 살펴보자. 국외 배경. 자, 우리가 그 2학기 들어와서 첫 번째 수업을 할 때 내가 뭐 세계전쟁 뭐 얘기하면서 했잖아. 그때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난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되게 되었고,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인물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했단 말이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식민 지배에 당했던 국가들아, 앞으로의 미래는 스스로 개척해 나가거라 라고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를 하니 전 세계에 있는 식민 지배에 당했던 국가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왜? 미국 강대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식민 지배 국가들한테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게 길을 열어준 거잖아. 그래서 수많은 식민 지배의 국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있었어. 식민 지배 국가들아, 앞에 생각된 말이 뭐냐? 회전국. 그렇지. 패전국 식민 지배 국가들아,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 국가더라 라고 말을 한 거야. 승천국. 하지만 일본은 그 당시에 승전국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나라와는 해당 사항이 없었죠. 하지만 어찌 되었든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식민 지배를 당했던 국가들의 민족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줬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3.1운동이 전개되게 된다. 또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파리 강화회의에 찾아가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상황을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즉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했던 그 파리 강화회의에 참가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현재 일본의 만에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김규식이야. 김규식. 왜 강조하냐? 당시 상하이에서 신채호와 신규식이 대동 단결 선언을 발표한다. 위에는 김씨성을 가진 규식이고 밑에는 신씨성을 가진 규식이야. 다른 사람입니다. 성 바꾼 거 아니야. 김규식, 신규식 계속 나와. 특히 김규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김구의 오른팔이 되어서 이 남북 분단을 막고자 북에까지 찾아갔던 인물이야. 김구랑 함께. 그래서 김규식 계속 나옵니다. 신규식 마찬가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야. 신규식 계속 나와요. 아마 근데 교과서상에서는 신규식은 잘 등장하지 않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을 했을 때 지대한 영향을 줬던 인물이 신규식이라는 인물. 판서 신채호 맞죠? 신채호 조선 상고사 만적이 아니라 저 스님 기억이 안 나네. 묘청의 난을 그 고려 조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평가했던 그 인물 신채호. 나중에 의열단의 활동 지침서를 만들어주는 인물 신채호. 다시 의열단 다시 등장해. 신채호. 나름 독립운동가이면서 역사가야. 신채호. 자,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는 누가 등장하지? 만주 지역에 넘어갔다 이놈아. 만주 지역에 조소왕. 만주 지역에 조소왕이라는 인물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특히 조소왕은 뭘 했냐?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의 기틀이 되는 삼균주의를 발표해. 삼균주의. 나중에 다시 배울 거야. 근데 조소왕의 인물이 독립선언을 발표했지. 또 도쿄에서 뭐 했어? 도쿄에서 28 독립선언.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이 발표되었죠. 28 독립선언.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일본의 중심에서 조선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다. 대단한 거죠.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해. 너 지금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대한 독립 만세 할 수 있나? 위험해. 위험해. 잘못 만나면은 그 정말 그 또라이 일본이 만나면은 정말 위험하단 말이야.
그 당시 식민지배 당했던 그 시기에 외쳤다고.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자, 이렇게 국외 배경을 살펴보았고 국내 배경도 있어. 국내 배경만 하고 마칠게. 국내 배경으로는 당시에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고종 황제 독살설이 유행했습니다. 고종 황제 독살설. 뭐 일본 놈들이 커피나 독을 탔다 뭐 이런 말 있잖아. 내가 근대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몇 번 해봤었는데 고종 황제가 커피 매니아였죠.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셨어. 그리고 심지어 한 번 당했어. 이 암살 시도를 당했어. 커피에 독을 탄 방식으로. 그때 고종 황제가 커피를 워낙 즐겨 마시다 보니까 이 미묘한 맛의 차이를 아는 거야. 탁 마시니까 이상하다. 바로 뱉었죠. 근데 아들은 순종 황제는 그냥 마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졌고 한쪽이 마비가 오는 약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고종은 먹자마자 바로 뱉었단 말이야. 그리고 한번 이러한 암살 시도를 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상시에도 계속 조심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 조선인들이 주장하는 게 일본인이 커피에 독을 타서 고종 황제를 죽였다라는 말은 물론 그 당시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요즘 현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러한 확률은 매우 낮지 않을까라고 추측됩니다. 뭐 갑자기 뇌출혈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독살설까지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 자,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고종 황제의 이 장래 행렬에 맞추어서 민족 대표 33명이 독립선언을 낭독하죠. 어디서?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민족 대표 33명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3.1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민족 대표는 태화관에 모여있고 3.1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던 인물들은 저 탁골공원에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이 민족 대표가 원래 탁골공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태화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 탁골공원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저게 되었죠. 왜 안 오나? 이러면서 우리끼리 하자라고 하면서 3.1운동이 전개되었다. 좀 이따 4교시에 다시 하도록